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포가 일단 잦아들면서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물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경계 태세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아직 마냥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긴 시간 이어지던 공포 심리가 오랜만에 진정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합쳐도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150개가 채 되지 않은 간만의 상승장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이틀간의 하락분을 전부 만회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의 낙폭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시장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너무 사실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반등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예. 아직까지 좀 더 봐야겠죠. 맞아요. 봐야 될 건 맞는 것 같고 전쟁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또 똑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서 그 불확실성에 우리가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푸틴이 한마디가 시장에 조금 예수가 됐지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약간 일부 해소죠. 일부 해소만 됐던 분위기인데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봤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런 걸 자극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침공 가능성에 대한 언제든지 니들이 그쪽으로 간다라 나토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증시에 대한 반응이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돌발 리스크의 반응, 그 반응이 앞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증시는 반드시 이런 내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금리 인상 또 이번 FOMC 결과에 따른 그리고 3월 달 정도 되고 나면 그 뒤로는 내성이 생길 것이고 과거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초기에 때 가장 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들이 조금씩 내성이 생기면서 잦아들었고 증시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씩 이렇게 또 툭툭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린 거기에 내성이 생기면서 반응이 오히려 눌림목이 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조급함에 자꾸 원금 회복성이 빨라지기 위해서 단타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결코 이런 장에서 단타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타는 좋은 장에서 해야 되지 지금 좋지 않은 흐름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달려들었다가 괜히 손실만 계속 쌓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기분 좋게 단발성으로 한번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계속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투자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눌림을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의 반등은 어떤 신호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강력한 매도를 해왔었는데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도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매도폭이 좀 줄면서 어제도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나 전략 시장의 매도성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매기가 조금 달랐었거든요. 그런 게 오늘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대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 그리고 선물 쪽을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에서 시장에 어떤 반등 효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섣부르게 위쪽 올라서는 쪽으로 보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지금부터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FOMC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이가 나오고 난 뒤에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역시 오늘 저는 하루 정도는 좀 더 관망으로 보자. 급하게 단타로 달려들지 말고 하루 정도는 더 관망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반등은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일 FMC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여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LG에너지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55만 원에 5%예요. 네, 55만 원에 5%. 알겠습니다. 55만 원에 5%면 지금 꽤 높은 구간에 있는데요, 멘토님. 요거 이제 편입이 아직 다 안 끝났죠? 어때요? 네, 어떠세요? MSCI 지수 뭐 예. 편입성이나 뭐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정은 남아 있죠. 뭐 네. 보호 예수도 남아 있고 뭐 앞으로 맞아요. 일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비중에서 내가 더 살 거냐 아닐 거냐 이걸 조금 제가 더 물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더 사실 생각입니까? 네, 이거를요. 네네. 예, 한 반은 팔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지금요. 그리고 어느 네. 어느 금액에 팔아야 되는지 또 요거를 추가 매수를 또 하고 싶은데 어느 금액에서 네. 추가 제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요. 네네. 뭐 한 10%도 좋고 20%도 좋고 30%도 좋고 이렇게 해서 네. 좀 확 그냥 네, 다운을 그 시키고 답변을요, 싶은데요. 계속 듣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면 5% 비중을 샀는데 10%, 20%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팔지 마세요. 뭐 절반 정도 줄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절반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20% 늘려가는 과정을 좀 길게 가세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어떤 이 변동성에 대응하시기에는 이 스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응을 매매를 잘 할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해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이잖아요. 그죠?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산업성을 좀 보고 길게 가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절대 나한테 손해 줄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낮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더 살 거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격의 의미는 없어요. 더 쌀 때 사면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매도를 생각하시는 부분은 매수가 왔을 때만 매도를 하시고요. 아래로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보호예수 물량이 또 나오고 지수 편입되고 그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시간차를 두고 가시고요. 하나만 명확하게 얘기 드리면 2차 전지는요. 향후에 우리가 2024년, 5년 때 되면은 엄청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우리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또 많이 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보면 이 시장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길거리에 다녀봐도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비율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는 하나씩 바뀐다라고 해도 그만큼의 아직 시장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시고 길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져가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짧게 여기서 오르면 수익을 내겠다라고 보셨다라고 하면 뭐 다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55만 원 정도 오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른 고민하지 그런데요. 마세요. 네. 네, 근데요. 추가 매수를 지금 10% 하실 필요가 하고 싶은데. 없어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올 상반기에는 추가 매수 의견이 없고요. 기다릴 수 없다라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하반기로 4월 달 정도 넘어가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요. 현재는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나는 그럼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55만 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우리 바이오요. 네, 우리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40원에 23%요. 4,440원에 23%.
예, 알겠습니다. 우리바이오 뭐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네, 일단 반등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요. 맞아요. 뭐 실적이 좋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룹주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우리조명도 최근에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바이오라는 기업을 사신 이유가 혹시 화이자 때문은 아니시죠? 그냥 싸다라고 생각을 사신 건가요? 저기 그 방송에서 보고 방송에서 보고 사신 거예요? 네. 이거는 일단은 뭐 시장이 빠져서 조금 많이 내려온 건 있어요. 근데 뭐 일단 기업 내용성에서 그리고 워낙 앞에 아시다시피 뭐 화이자 관련해서 워낙 큰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이슈도 조금씩 반영되기도 했었고 재료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재료가 있어요. 향후에 앞으로 뭐 그 스마트팜 관련된 조명 쪽 관련된 부분이든 뭐 내용성은 좋아요. 그리고 워낙 큰 자본이 이 기업 안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시세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워낙 많은 이익을 한 번 냈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4,600원대 정도 여기까지 희석되는 왜냐하면 앞서 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되돌림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저항이 있는 구간까지 돌아가서 거기서 매도를 하든 그 저항을 소화하든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4,600원대 정도를 일단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많이 판단해 갖고요. 그거는 그게 뭐 좀- 시장에 그런 얘기는 너무 최근에 많기 때문에 오늘 또 뭐 횡령 있다라고 정지되고 오스템 그런 내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늘 존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업의 기업성을 좀 보면 시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이 나올 때 대응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600원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마트요. 예, 이마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6천 원. 비중은요? 비중은 10%. 네, 18만 6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이마트도 뭐 계속 하락 추세네요, 멘토님. 네. 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말 크게 보면은 눌림목이고요. 네. 뭐 한 1년 한 6개월 정도의 스윙 개념인데 좀 긴 중기 투자로 보면은 눌림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제로적인 모멘텀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팔자리는 아니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은 지금은 뭐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 좀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것도 제가 투자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팔지 마시고 좀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팔지 마시고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많이 내려왔어요. 시장성도 있었고 많은 내용 풀었지만 이마트는 실적은 좋아요.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부분의 단계로 그 2019년도 때부터 실적이 밑으로 찍었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2019년에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오히려 코로나 때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 또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고 그리고 쓱닷컴이라고 있어요. 쓱닷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몰라요. SSG닷컴이라고 해서 우리 마켓컬리하고 뭐 쿠팡 이렇게 친선 식품 배송하고 막 이런 배송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거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물건 받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쪽도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 지분을 이마트가 예.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상장을 하는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 또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또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하시고요. 비중을 늘리는 건 조금 더 뒤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한 4월달, 5월달 정도 시간차가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때쯤에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셔가지고 보시고요. 혹시나 가격적으로 한 16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안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오면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모나미 매수가랑 비중은요? 모나미가 4,650원에 비중은 50%였습니다. 예, 4,650원의 비중은 50%. 어떤 예, 이유로 예. 이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저희가 계속 모나미로 몇 번 하다가 이거 5,000원 정도도 올라왔대요. 네. 6,000원 정도. 그래서 매수하다가 또 빠지고 좀 손해보고 그래 약간 가격이 싸서
했습니다. 아, 가격이 좀 저렴해 보여서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예. 그런데 아, 이것도 내리는 가격이. 네, 알겠습니다. 아, 모나미는 사실 또 그 일본이랑 반일 감정이 막 네네. 치솟을 때 오르는 종목인데 요즘은 반일보다 반중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정서가. 뭐 그리고 이번 대선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뭐 반일이 또 친일이 그쵸. 될지도 모르고 네. 뭐 그거는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라서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모나미라는 기업은 약간 세력성 움직임, 네. 그러니까 약간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흔히 얘기하면 코스닥 잡주성 움직임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급등주잖아요. 알고 사신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번 몇 번 매매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단타하셨죠? 예, 예. 네. 근데 단타인데 지금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았죠? 예, 예. 근데 예.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단타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만 세월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네. 한 거를 잘 모르고. 그렇죠. 이거 근데 예상적으로- 모르는데 어려운 거 그냥 재미로 해서 돈 잃는데 왜 자꾸 재미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거보다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좀 지켜보면서 예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좋은 기업에다가 투자해서 지그시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슈가 됐으면은 올라갈 때 막 올라타지만 좋다라고 TV에서 얘기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좋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나 좀 지켜보다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갑자기 슈팅을 줄 수 있어요. 올라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 이거 이상한 것이 어떨 때에는 하루의 근데 시세가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뭐 내가 예, 분석하는 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분석이 안 맞으니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삼성 SDI 이 매수가 81만 원에 30%요. 81만 원에 30%. 네네. 네, 아우, 좀 높게 매수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낙폭이 삼성 SDI 상담 저희 많이 지금 해드리고 있지만 제일 아마 단가가 높으신 시청자님 같으시거든요. 그 최고점이니까 뭐 어쩔 수 예. 없죠. 뭐 더 볼 수 없는데 근데 저 이거는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할 이유는 없다. 그래요? 왜 힘드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 꼭 집어드리면 비중입니다. 비중이 30%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살려고 하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더 살려고 하니까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사면 나는 커지는데 거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그냥 온갖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높게 산 것도 맞지만 이 가치성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높게 산 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럴 때 얘기 드리면 적립식 투자를 하라라고 대기업에 적립식 투자를 하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계속 지금 내가 매달 한 달씩 조금씩 넣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떨어진 거에 뭐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만 먹고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적금 넣으세요. 적금 넣을 시간입니다. 돈 넣으세요. 라고 하면 돈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한목에 사서 냅다 그냥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이 또 비중이 가서 밑에 내려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됐죠? 맞죠? 그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비중이 크잖아요. 그 더 큰 비중을 넣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고요. 올라올 수 있어요. 한 60만 원, 65만 원대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다 비우지 마세요. 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다 비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에 한 20% 정도만 조금만 줄여내고 기다렸다 그 20%를 나중에 적금을 넣으세요. 그러면 조금씩 또 떨어질 때 시간대로 조금씩 사면은 그때 나는 계속 투자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에 대해서 뭐 파는 거에 대해서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동행해서 가도 되고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설명을 드렸지만 이 2차 전지는 향후에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고 많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대표 주도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을 버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손절한다? 왜 손절합니까? 손절할 이유가 없고요. 내 돈이 있는 데서 계속 적금을 넣어가 내가 다른 데 돈 수입이 생기면 조금씩 넣어서 내가 계속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는 비중밖에 없기 때문에 큰 반등을 주면은 비중만 줄이시고 그리고 계속 같이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져가도 되는 산업이다라고 얘기드리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또 비중을 잔뜩 넣어놔 봐야 단가 훅 떨어진다라고 해서 대응 못해요. 그냥 드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본 적 없으시죠? 근데 갑자기 그걸 하려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한다라고 해서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을 충분히 쌓고 해야 되는데 경험 없이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잔뜩 비중 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그냥 모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지 마시고 적금이에요. 조금씩 한 달에 뭐 한 주에 비싸잖아요. 60만 원. 한 2달 동안 모아서 한 주 사고 2달 동안 모아서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긴 호흡을 보면 얘는 내가 그러고 내가 돈을 모으고 있는 기간 동안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기다려주자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65만 원대 오면은 전화 한 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님이 한창제지 2,411원에 10% 단가를 낮춰서 이 가격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한창제지 제지주들은 업황은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유럽에 갑자기 또 제지 가격 폭등 나서 네. 한 발 치긴 했지만 뭐 그냥 반등성만 좀 기다렸다 파는 게 맞죠. 이런 기업은 그 어떤 제지 쪽 이슈 쪽보다는 테마성이나 네. 뭐 개별 이슈가 되면 갑작스럽게 올랐다 빠지는 기업이니까요. 역시 2,400원 또 최근에 어떤 움직임성을 봤을 때 한 번은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기업적으로 뭐 큰 기업에 대해서 비중이 컸다라고 하지만 이건 작은 기업이잖아요. 대응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을 가지고 앞서가 비슷하게 적립식 투자를 한다? 전혀 의미 없는 거죠. 다른 투자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빠르게 한번 시세가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매수가도 2,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수가 쪽에 갑자기 급등성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이번에는 재규원님께서 에이프로 4,900원에 7% 무상증자 예정도 있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에이프로가 4만 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아주 오래됐어요. 4만 원이 무상증자 이미 저게 됐나요? 된 것 같은데 무상증자가 반영돼서 와서 그 가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격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무상증자 이전의 가격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지금 이 시세가 어떤 그 가격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본전 이상이다라고 하면 파는 게 맞고요. 지금 시세적으로는 저는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 2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21,000원 위쪽에서 본인의 이제 투자했던 자금 대비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었을 거니까 거기에서 가격은 변동이 있었겠죠. 무상증자가 주식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건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 투자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니까 가격 변동에서 주식 수량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21,000원대 본인의 매수가가 본인 매수 금액 이상으로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 쪽 의견 드릴 테니까 그런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익인 내 금액적으로 수익이다라고 하면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또 멘토님 강연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강연회는 언제 열리나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네. 열리고요. 뭐 역시 강연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알더라도 실적으로 방금 이렇게 삼성 SDI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문제점, 잘하고 싶은 게 뭘까라고 하면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매를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떻게 이 시장에서는 매매가 트렌드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릴레이로 전문가 우리 멘토님들이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요. 꼭 참석을 하셔서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내일도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KMW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44,000원에 20%. 44,000원에 20%.
예, 알겠습니다. KMW도 뭐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네요, 멘토님. 언제쯤 살아날까요, 이거는? 뭐 코로나 피해주죠. 뭐 어떻게 네. 보면은 인프라에 대해서 나가야 될 때 신경을 못 쓰는 맞아요. 쪽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다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흘러 내려왔네요. 많이 빠졌고 네. 저는 뭐 작년 말쯤에 5G에 대해서도 분명히 올해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함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G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 코로나에서 조금 해방하면 조금 벗어나는 흐름이 간다라고 하면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격도 저희 꼭대기 가격도 아니고 44,000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이 자리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달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영향력이 컸던 부분입니다. 시장에 거시적으로 왔던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조금 호흡을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49,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49,000원입니다. 거기까지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혹시나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고 시간적인 부분이 길어지면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5G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할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멘토님 네. 지난달에 그 상담해 주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예, 그때도 지금 같은 말씀하셨는데 네. 5G 섹터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살아날까요? 하반기라기보다는 상반기 조금 넘어갈 때 3분기 정도쯤 되면 근데 주식은요. 그런 기대감이 품어나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예. 풀리면은 우리가 피해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소비 쪽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 인프라고 그리고 올해 IT 기계가 나오는 폴더폰의 많은 폰들이 결국은 또 5G 쪽이고 6G 아니에요. 6G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6G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들이 연관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G와 6G의 역할은 달라요. 5G는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앞으로 이제 많은 시스템적인 그 자동차도 보안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됐을 때 5G 없이 인프라가 없이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뭐 대선이 있고 정책 이슈나 이런 내용성에도 묻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긍정적인 그리고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도 일단 올해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양호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저 꼭대기가 아니라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발력도 충분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 전화 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마인즈랩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1,200원에 13%요. 31,200원에 13%. 네네. 알겠습니다. 마인즈랩 이제 뭐 아나운서 AI 휴먼을 만드는 저의 적인 그런 기업인데 예, 주가는 아무튼 빠지고 있습니다. 네. 좀 살아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뭐 주가의 흐름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기업 자체가 약간 기업성이 그렇게 큰 기업도 아니고 너무 작은 기업의 어떤 이슈가 한번 돼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팔 기회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산지가 언제예요? 아, 이게? 마인즈랩이요? 네. 글쎄요, 거의 네. 뭐 상장했을 때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매수가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거의 없고요. 글쎄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의 계속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휴일이 좀 지났어요. 이건 1월 뭐- 19일 날 이게 매수했거든요. 네, 이건 뭐 실적으로 정보가 너무 저는 부족하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업도 눈에 띄는 기업도 아니었고요. 저는 잘 뭐 눈에 띄지 않은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실적도 그렇게 꾸준 뭐 안정적인 흐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네. 부분에 이거는 뭐 그 상장 초기 때 거래가 나온 건 당연한 건데 그 뒤로 어떤 변화를 좀 신호적인 부분도 없어요. 거래라는 게 시장에 어떤 관심과 이슈를 불어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흘러내렸다. 뭐 시장이 빠졌으니까 같이 반등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 반등에서 저는 이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2만 원, 2만 6천 원 정도 이런 반등이 와주면은 22,000원이요? 2만 5천 원 정도. 22,000원이요? 2만 5천 원. 25,000원이요? 그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뭐 기간도 이제 상장한 지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한데 이걸 마냥 들고 간다는 것 자체도 조금 불확실성을 그냥 안고 가겠다라는 쪽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5,000원 위쪽에서 제 의견에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그 대선 그러면 더더욱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더더욱 팔아야 테마주라고 될 것 그래가지고요. 같아요. 네, 그럼 더더욱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예. 고민이세요? 이지바이오고요. 네, 7,500원에 5%입니다. 7,500원에 5%. 네, 알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그래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뭐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멘토님. 요거는 지금 우리 네. 시청자님 매수가도 높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참 이게 대응만 잘하면 뭐 샀다 팔았다 이래 하면 네. 좋은데 이건 뭐 실적으로 좀 반등을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하나의 이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곡물 최근에 이제 뭐 원자재 곡물가 갑자기 오르고 우크라이나의 뭐 밀 수출 얘기 나오고 이런 데 엮여서 올라갔는데 따라갔죠. 뭐 팜스토리나 미래생명자원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었고 근데 뭐 일단 반등은 나왔었는데 워낙 좀 긴 시간을 좀 들고 계셨네요. 그렇죠? 들고 예. 계셨는데 이거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한 번쯤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다시 또 시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쯤은 한 5,500원 네. 최근에 있었던 시세 정도 여기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줄이는 게 맞아요. 네. 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사라고도 얘기 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에 더 사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더 사세요 했는데 더 사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은데 더 사서 그 다음 대응을 이어가지 못할까 봐 쉽게 더 사라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스스로가 예, 예.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냥 이 가격에 더 사세요. 그리고 위에 파세요. 했는데 그게 쉽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제가 뭐 더 사라 마라 이렇게 확 답을 못 드리고요. 올라올 수 있는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 한 5,000원 후반대 6,000원 정도까지는 갑작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한 번쯤 시세가 있을 거고 워낙 앞에서 큰 시세가 있어서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꼭 한번 6,000원대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좀 줄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SK 하이닉스요. 네, 네, 12만 5천 원에 20%인데요. 예. 지금 수익 중인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일단은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이게 네. 또 흔들릴까봐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좀 담대하게 가져가 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담대하지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 그러신 지금 것 같아요. 전화하신 분이 지금 4% 올랐는데 네. 이거 버티지 못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이게 제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내려오면 또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네네. 그냥 그렇게 괴로울 것 같으면 파세요 수익인데 뭘 고민하세요, 그죠? 나중에 다시 사도 되잖아요. 제가 오늘 네. 2만 3천 원에 3천, 뭐 어쨌든 3,500 지금 원이네요.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끌어놨는데 안 나가는 거 있죠. 뭐 걸어놓고 뭐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차이 난다고? 0. 몇 프로 차이 나는데 크게 뭐 내가 살아간데 뭐 인생이 역전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네네. 저기 높은 거를 자꾸 상상하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SK하이닉스가 막 올라가니까 위에 있는 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현재 관점에서 조금만 밑으로 꿈틀거려서 내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들고 그렇죠.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팔고 떨어질 걸 기다렸다 다시 사면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네. 마세요. 고민하지 마. 없는 걸 자꾸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자꾸 위에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 하면서 내 멘탈을 위에 올렸다 내렸다 위에 올렸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마음이 속도 편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의 그런 전망을 가격이요? 따질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있어도 내려올 수 있고 안 좋은 얘기가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네. 자리에서 이 수익에 만족할 수 있다면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71만 5천 원에 30%를 매수를 해놨는데요. 네.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할 상황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들 다들 불안하셔서 이렇게 그죠? 수익을 네. 내고 있어도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더 이것도 가져가 볼까요? 팔까요? 아니요, 저는 일단은 파는 게 맞을 거고요. 뭐 단기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올해는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장투를 하지 마세요. 수익이면 수익을 빨리 챙기고 다시 사면 돼요. 장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길게 끌고 간다라는 생각. 지금 뭐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거지만 지금 내가 관점을 사서 이걸 장투해야지라는 관점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계속 주면서 순환할 거기 때문에 올해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유리한 시장이 계속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타는 아닙니다. 단타는 아니에요. 단타는 계속 물릴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어떤 투자성을 봤을 때 내가 샀는데 반등을 줘서 이익을 주면 팔고요. 다시 오면 다시 사는 쪽으로 다시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로 오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서 똑같죠. 최근에 시세가 나왔잖아요. 사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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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팔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 투자 관점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로 갈까, 이려 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똑같아요. 내려가면 장기 가자. 그러다 또 반등 주면 다시 단기로 할까? 왔다 갔다 계속 될 것 같아서 장기를 버리세요. 그리고 좀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관점이 그래 크게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수익 포인트가 있는데 좀 파세요. 위에서 못 팔았는 거 지금 팔아줘야 좀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80만 원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주 전자제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800원에 15%요. 10만 800원에 15%. 예. 예,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0만 원에 이탈을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반등 주면 팔고요. 많이 내려오면 사세요, 이거는. 네. 뭐 이거 뭘 고민합니까? 이거는 좀 급합니다. 좀 급하고요. 많이 올랐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화면 네. 보고 있어요. 네, 대주전자재료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성의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돼서 많이 올랐거든요. 기대감이에요. 분명히 에코프로비엠이나 2차 전지 쪽 관련된 모멘텀에 대한 뚜렷한 재료 모멘텀은 분명히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대주전자는 지금 없어요. 없지만 주가 자체가 이미 조금 과하게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에 대해서 상황을 볼 거라, 현재를 지켜볼 거라는 그게 조정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더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위쪽에서 한번 반등 지금 시장에 어떤 반등성이 나와줄 때 위쪽에서 매수가 좀 안 되는 위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99,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고요. 조금 더 이 기업은 좀 더 하락이 저 밑으로 한 6만 원대 정도까지 진입한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지금 자리는 매수 포인트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한국내와요. 네, 한국내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010원에 40%인데요. 5,010원에 40%. 알겠습니다. 네. 한국내화도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반등시 매도 너무너무 네. 뭐가 힘드세요? 너무 너무 많이 안 내려와서. 올라가니까. 내려왔다 올라오면 너무 못 파는 지루해요. 거죠. 뭐 갑자기 급등 나오면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 이제 오나 하고 있다 또 못 파시고 지금 또 올라오면 또 그러다 또 안 파실 것 같고.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올라오도 안 했어요. 사갖고. 제가 보기에 한 몇 번은 올라왔는데 매수가까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 매수가에서도 몇 번은 올라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순간이 짧으니까 내가 대응을 못했던 거죠. 맞잖아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사고 바로 내려가지고 올라가질 네. 안 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네.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계속 압박을 더 받으실 거예요. 그냥 반등 나오면 그냥 팝시다. 매도하시고요. 여기에 계속 네. 월매여가지고 비중이 지금 40%니까 좀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이 뭐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어떻게 손톱만큼 떼도 안 되는 기업에 그 비중밖에 안 되는 기업에다가 내 자산의 40%를 넣어놓고 그냥 엄청난 수익이 바라는 이건 로또 바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주식으로 대박 한번 그냥 순간에 내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얼마면 팔으면 쓰셨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4,000원대 뭐 상한가도 잘 네. 나오고 테마 이슈로 잘 묶이는 기업이니까 뭐 혹시 네. 또 남북경협이 또 내용성이 개선돼서 갑자기 또 올라오는데 거기에 또 묻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4,000원 중반대 네. 넘어가면 다는 안 팔더라도 비중을 한 10% 정도는 좀 줄여가세요. 아유, 다 아시겠죠? 파세요. 다 파시던지 그 뭐 어때 보는데 손실이 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4,0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 축소하고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과감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예. 어쨌든 4,000원 위에까지는 기다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걸 제가 맞추면은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점쟁이 하고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4,000원 예, 위에 올라오면은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얼주가님께서 현대위아 78,800원에 20%. 수고하십니다. 앵커님, 목표가 8만 원 이상 보고 끌고 가도 될지 진단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8만 원 목표가? 혹시 이것도 워낙 큰 상승 때문에 받는 조정이다라고 네.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파동은 있을 것 같아요. 파동 올라오는데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를 예상한다. 8만 원까지 가겠죠. 8만 원 정도인데 매수가까지 일단은 와서 팔고 좀 보고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팔고 적은 비중을 다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적금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는 많이 드리지만 그래서 일단은 비중적인 부분을 매수가에서 줄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사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팔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 다시 샀을 때 다시 올라오면은 내 단가는 떨어지고 더 좋은 효율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윌리님께서 동아 ST 72,000원에 10% 매수가까지 와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동아 ST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멘토님? 네,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 오면은 매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냥 고민할 없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기업 가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예. 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도만 묻어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공포 바이오 정말 끝났나가 아니라 끝났다 할 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바이오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 지금부터 바이오 계속 좋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면 결국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좋을 때 진짜 올라옵니다. 소수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 바이오 그런 자리에 거의 다 왔다라고 판단되니까 홀딩 하시고요. 올라와서 매수가 매도 일단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엔 딩딩구리님께서 현대그린푸드 1,230원에 15%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현대그린푸드 10,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홀딩이고요. 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의 내용성이고요. 역시 뭐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역시 가격대는 한 9,500원대 정도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 쪽보다는 여기까지 오면은 제가 판단할 때 이 밑에서 지금 다지고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9,500원까지 조금 옆으로 횡보했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9,5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스카이님께서 우리 기술 투자 9,90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뭐 갭상승하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단타면 단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올라서 이 기업이 상한가를 닫았다. 그럼 그 이후에 눌리는 관점이 더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포인트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자리는 고민 없이 그냥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갭 특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 갭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앞에 이거 다 저항입니다. 매물대고 여기서 파는 게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거 갈지 안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5대5의 확률이잖아요. 그 5대5에서 내가 굳이 리스크를 갈 필요 있냐. 내려와서 확률 조금 높은 6의 자리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이 자리 위쪽에서 오늘 만약에 매수가 정도까지 조금 시세를 준다라고 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빠르게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센조님께서 세경 하이테크 23,700원에 10% 오늘 반등 중인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디서 매도를 해볼까요? 저는 그냥 그 상단에 어떤 저항성 있는 25,000원대까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휴대폰 쪽 관련된 부분, 아직 제로적인 부분, 뭐 늘 매년 반복되겠지만 올해도 역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갤럭시 S2 이런 쪽이 아니라 갤럭시 S2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 약간 그 스펙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기업성이 최근에 조금 약간 그래도 양호하게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25,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조금 짧게 가보는 전략은 괜찮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진단키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9만 명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진단키트는 지금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녹십자 MS가 가장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바디 관련주로 엮였었는데요. 다만 회사 측은 아직 지금은 협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진단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1%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9,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 승인된 업체죠. 수젠텍도 10%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슈마시스까지 8%의 상승 탄력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반등의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NFT를 이렇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의 가상화폐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자회사가 국내 NFT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15%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도 오랜만에 반등에 나섭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위믹스 사태로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장 1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1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탈원전 정책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의 의존도가 되레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석탄 발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그 빈자리를 가스로 채웠는데 이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원전의 이용률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부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에너토크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에 들어가는 전동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장 26%의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보시죠. 네, 당장 전쟁은 안 난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그간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오늘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6% 오르면서 2,700선을 단숨에 회복하면서 2,720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3.7%의 강한 탄력 나오면서 871선, 오늘장 고점 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